와이즈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요즘 뭘로 잘 돼요? 잘 되는 정도는 아니고 지수만 살짝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도 수익을 봤었고 조선업종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지수면은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코스닥을 앞서고 있다고?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거든요.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원칙과 자기의 권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 오늘은 한양대 학생들입니다. 한양대 학생들. 왜 뭐 서울대, 고대 이런 친구들만 부르느냐? 한양대 금융공학을 지금 무시하느냐? 이 친구들이 항의 메일을 보냈더라고. 이윤상 학생, 김동규 학생. 어서 오세요.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양금융공학회? 이게 학회 이름이에요? 동아리라고 하지 않고 여기도 학회라고 하네요. 예, 저희끼리는 뭐 동아리랑 학회를 혼재해서 쓰고 있긴 한데 네. 대외적으로는 학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윤상 학생이 직전까지 회장을 했던 거예요? 예. 전전 회장을 했었고 네? 저희가 한 학기제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좀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좀 오래 회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 회장이 네, 아니라? 전전 회장. 그래서 지금 약간 고문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학생은? 네, 저는 이제 작년 초부터 활동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했고 지금은 휴학을 하고 조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한양금융공학회에서 뭐 몇 년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동아리 활동을? 의무적으로는 1년이 의무고 1년? 보통 그래도 팀을 돌면서 뭐 파생 상품도 한번 배워보고 뭐 퀀트 관련도 한번 배워보고 뭐 리서치 관련도 한번 활동해보고 해서 보통 한 3학기 정도 학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양금융공학회인데 이거 약칭으로 예, 맞습니다. HYFE 맞습니다. 하이프? 예, 하이페라고 하고 하이페?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양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희가 2007년에 원래 학회 설립 목적이 네. 파생 상품 스터디를 위한 학회가 없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니즈가 생겨서 만들어진 학회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파생 상품 이외에도 뭐 기업 분석이나 뭐 퀀트를 통한 계량 분석 그런 게 이제 니즈가 생겨서 지금 현재 리서치 팀, IB 팀, 그리고 파생 상품 팀, 퀀트 팀 네 팀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공학 예, 맞습니다. 엔지니어네요.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고 어. 학회에 다수의 엔지니어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금융공학자가 되려는. 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주식 동아리? 예, 예, 맞습니다. 예. 주식 동아리에 가깝다면 여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파생 상품하고 금융공학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현재는 약간 좀 리서치, IB, 뭐 파생 상품, 퀀트를 다 갖고 있어서 예. 뭐 증권사에서 보통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아리로 좀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뭔가 파생 상품을 직접 설계할 예,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이 연봉이 높더라고요. 선배님들도 그런 쪽이 많이 계시고 뭐 ETF, ETN, 뭐 ELW, 뭐 ELS. 양방향 ETN. 그 예전에 그 양방향 ETN 모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설계하신 분이 연봉이 거의 증권사 회장님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저희 학회 약간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근데 저희 선배님 중에 그 대한민국 최초로 그 니켈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만드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ETN입니다. ETN. 성과급 많이 받았대요? 그게 또 이제 여러 유튜브에 소개도 질문의 됐어서 수준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앞서서 이윤상 학생, 김동규 학생 나오기 전에 서울대, 성균관대, 고대 학생들 나온 거 봤어요? 네, 맞습니다. 말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금융공학은 모를 수도 있고. 저도 근데 막 잘 알지는 못하고 저도 얕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파생 상품은 우리가 너네들보다 더 잘한다. 그래도 서울대 분들이고 되게 막 스카이 분들이시니까 그래도 잘하시지 않을까요? 겸손의 말씀을. 여기는 그러면 학부 들어가자마자 금융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한양금융공학회에 들어가기는 되게 문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 대학생 차원에서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깊이가 있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런 금융업계에 대한 열정을 좀 많이 보고 리크루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 아님에도 뭐 공대 학생들도 많이 학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1학년 학회원들도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좀 길게 보고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학습을 시키고 뭐 이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찾아가면 되게 서로서로 윈윈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프의 그 카페 찾아보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기수가 33기?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몇 기수 뽑는 거예요? 1년에 2기수씩 뽑고 있습니다. 오, 그럼 꽤 된 거네요. 네. 네로라 하는 선배들도 있고. 이름을 특정 지어서 말하면 선배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뭐 여러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고 오. 그런 S&T 팀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모펀드나 IB 쪽에도 뭐 유수의 선배님들이 진출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처럼 되고자 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선배님들도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학교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업이나 현업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적용이 되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3분씩 오셔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김동규 학생은 투자를 제일 잘해서 여기 나왔다면서요?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투자를 좋아해서 이제 남들보다 주식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식 관련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모르겠어요. 그 대학생이면 시드머니 어떻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워낙 여의도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만큼 많지 않은데 이제 또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얼마나 써봐봐 여기다. 써봐. 0이 몇 자리? 상당합니다. 아 상당해? 아니, 상당 치고는 상당한. 학생치고는 상당한데 이제 네. 고수분들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정도. 뭐 이렇게 막 과외해서 네, 버는 과외도 돈으로 하고 막 알바해서? 중고거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게 네. 당근해갖고 번 돈으로 주식 사고. 아, 당근했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신발을 좋아했어가지고 아. 이제 막 그런 조던 같은 거 리셀 같은 거 해서 돈 벌고 군대 적금 모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야, 조던 얼마짜리까지 혹시? 조던이 좀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돈 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조던도 그렇고 이지부스트 이런 것도 그렇고. 보니까 오늘 신발도 특이한 거 신고 왔더라고. 이거 리세일 좀 되는 신발이던데. 알아봤지 내가. 그래서 지금은 실전 네, 투자자라고 봐도 돼요? 네네. 얼마나 됐어요? 제가 20년 6월에 시작을 해서 군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 지금 그때 군대 있었어요? 네네. 요즘 군인들이 다 그 내무반에서 이거 MTS로 한다면서. 아니, 군대 있을 때 네. 원래 저는 신발을 팔았었는데 군대에서는 신발을 못 파니까 이제 전투합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전투화 리세일? 군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어. 주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주식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럼 그때 공부하고. 네네. 그러면 제대를 하고 그럼 학회를 네.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근데 과는 그럼 지금 저는 경영학과. 경영학과. 이윤상 학생은 금융공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라고 금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경영학과에 파이낸스 다니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랑 뭐가 다른 거예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금융도 있고 뭐 경영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을 좀 따로 뽑아서 그냥 접하는- 경영학과랑 파이낸스 금융학과랑 더 특화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요즘 투자가 되게 잘 된다면서요? 네. 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네. 투자 성적이 작년보다는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오늘 사무실 들어왔을 때부터 표정이 좋은 거예요. 요즘 뭘로 잘 돼요? 잘 되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네. 그냥 지수만 살짝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도 수익을 봤었고 그다음에 또 조선 업종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네. 그 지수면은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요. 아, 코스닥을 앞서고 있다고? 네네. 오, 장난 아닌데? 코스피 앞섰다 그러면 내가 뭐 그런가 보다 하려고 그랬는데 코스닥은 거의 2차 전지 없으면은 앞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 레버리지도 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레버리지를 써요? 그 신용 레버리지. 학생이? 왜냐면- 교육방송인데. 우리 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이 학생이 좀 액티브하게 하고 싶어서 반대매매는 아직 네 당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많이 쓰는 정도는 아니고 네. 적당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네. 반대매매 맞을 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정도는 아니고 아예 그 정도까지 쓰지 않아가지고. 네. 네. 2020년 6월에 처음 시작할 때랑 네. 지금 한 3년? 만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자산이 얼마나 불어난지 금액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더 추가로 넣은 거는 더 있을 테지만 네, 한 3배, 4배 정도 된 거. 불려서요? 아니면은 본인이 넣어서? 넣은 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불린 것 같아요. 왜 아까 조던 신발 팔아서 넣었다면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팔았던 거. 그래서 3년 만에 서너 배가 됐다. 과외나 이런 거를 중간에 틈틈이 장이 안 좋을 때 하기도 했는데 그런 네. 거는 이제 주식에 넣기보다는 제 생활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주식 자산으로는 그 정도 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3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처음에는 제가 주식을 아예 잘 모르다 보니까 소형주 위주로 이제 좀 안전하게 시가총액 낮은 것들 위주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잠깐만요. 네, 소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네. 적은 거 위주로 안전하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예. 이제 시가총액이 뭐 300억, 400억이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만 판단을 하면 더 이상 빠질 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시가총액은 그런 값어치도 있잖아요. 코스닥 네네네. 상장했다는 그 프리미엄도 기업의, 있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만약에 흑자고 이제 CB나 유상증자 같은 게 없으면 충분히 그 정도 시가총액은 유지되어야지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러니까 막 동전주 막 한 네. 3년, 4년 연속 적자 한 개 기업, 그래서 시총 3, 400억 이게 아니라 네네.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네. 정말로 시총이 작았던 기업들. 네네. 근데 거기서 뭔가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보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투자를 할 때 다 그런 종목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회계적인 이슈나 지수가 급락할 때 더 하락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반등이,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반등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하락장 때 많이 담아서. 그거는 이제 초반에 네네.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조선업종 같이 이제 산업도 보고, 그다음에 그 산업에서 변화랑 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이 뭔지도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좀 보고. 네.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 그 하이페 한양금융공학회에서 썼던 그 리포트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이윤상 학생도 지금 실전 투자 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교 마지막 연도고 해가지고 작년까지 좀 열심히 하다가 올해는 지출도 좀 여행도 해외여행도 지금 2번 정도 길게 다녀오고 해서 좀 지출이 오히려 좀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에 관심을 쏟고는 있지만 막 예전처럼 하루 종일 투자만 보고 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다른 지출을 투자해서 번 돈으로. 예, 근데 그래요? 많이 그쪽으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코로나 때 그래도 좀 수익을 거둔 일정 부분으로 이제 그때 못 갔던 해외여행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회 친구들끼리 뭐 수익률이나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내용 좀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최근에 한 23년 들어서는? 23년에는 근데 아무래도 장도 요즘 꽤 좋고 해가지고 다들 작년에 많이 좀 잃었던 거 많이 복구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희 학회가 아무래도 파생 상품하고 여러 가지 뭐 퀀트 팀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가 좀 장기 있는 그런 투자 방향을 좀 지속 가능하게 길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겸비하도록 학회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학생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투자할 저는 때? 좀 약간 오래 파킹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장투. 턴어라운드가 보이거나 아무래도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보이는 종목이나 그런 산업을 찝어가지고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분명히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모든 종목을 다 장기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하고 어느 정도는 장기 투자인데 현재는 거의 장기 투자하는 종목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성과가 괜찮았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좀 해야지 단기적으로 좀 용돈벌이도 되고 그래서 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양쪽을 다 잘하면 네. 좋은 건데 뭐 장기 투자 꼭 답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뭐 양쪽을 다 좀 잘하면 좋은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이제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이제 막 정립해 나가는 네, 맞습니다. 단계이고 또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선은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그러면 투자 공부나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와이즈 리포트라고 예. 리포트 보는 사이트 구독을 해서 거기 나오는 뭐 산업이나 기업 리포트 같은 거 꾸준히 챙겨보는 편이고 또 최근에 블로그나 텔레그램에도 선멸적으로 정보 스크리닝 하면은 네. 분명히 득될 정보가 많아서 그리고 또 유튜브도 와이스트릿이나 그런 요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또 눈치가 있는 친구네. 또 제가 취미가 또 자전거 타기여서 자전거 네. 타면서 계속 와이스트릿 같은 거 청취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답 중에 하나 꼽으라면 물론 뭐 세상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앞으로 길게 투자를 할 건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도 정립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지금은 보는 눈을 좀 넓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학생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영상 위주로 많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3프로 TV도 그렇고 와이스트릿도 그렇고 주식 관련 채널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 관련된 거나 뭐 산업 관련된 거는 최대한 다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제 뭔가 설득이 되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으면 이제 따로 그 관련 종목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하면 이제 고수들이 많이 분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 아이디어를 검증을 받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남들이 쓴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먼저 픽을 한 다음에 그걸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메모장에 이제 이러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메모를 해놓고 예. 그게 실제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직접 쓰기보다는 참고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학회 활동하려면 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어때요? 예, 한 학기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고 대회도 최대한 나가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대회. 네, 맞습니다. 어디 주로 대회 나가요? 저희는 CFA 리서치 챌린지라고 CFA 협회에서 매년 각 국가마다 기업을 하나씩 선정을 해줘서 그걸 이제 대학생들한테 리서치 대회를 하나 엽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영문판 리포트를 작성하는 연습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네, 리포트를? 맞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는 유형의 그런 리포트여서. 그러면 그 CFA 협회가 우리나라 협회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국제협회. 국제 CFA 협회에다가 같이 등재하는? 네, 맞습니다. 오, 장난 아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도 그럼 알리는 역할도 하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매년 약간 좀 공부가 될 만한 종목 플러스 그 해에 좀 이슈가 많은 종목들을 좀 픽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 분석 보고서를 써달라라고 CFA 협회에서 먼저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청이? 네. 그럼 약간 거기를 하청처럼. 네. 이거 기회를 여기서 주는 겁니다. 학생들을 아니, 이용을 하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네.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 MSCI에서 많이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문 공시, 영문 보고서가 많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내는 것도 나오는구나. 오늘 혹시 준비한 게 영문 보고서예요? 네, 한국 학회에서 하는 그런 한국 보고서하고 CFA 협회에서는 대회에 참여했던 보고서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문 보고서 위주로 봅시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은 알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아서 보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네. 제 수준에 맞춰서 그럼 한글 보고서도 좀 같이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제가 좀 타임라인을 짜와서 저희 네. 학회에서 신입생들이 먼저 쓰는 보고서하고 네. 뭐 한 학기 정도 하는 사람 쓰는 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FA 대회에 나가면 어떤 보고서 쓰는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거는 반도체 후공정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 쓴 거예요 혹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신입 부원이 쓴 리포트고 제가 오. 도와서 이제 리포트 작성을 좀 신입부원 같이 쓴 거. 저거 아니요. 작년에 공부해 놨으면 올해 많이 벌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인텔 플러스나 뭐 KLA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해 들어서 AI 반도체 수혜를 봐가지고 현재 주가가 이미 타겟 프라이스 훨씬 위로 간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학생은 참 6월이었나? 호돌이 반도체 강의도 와서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 알면서 와서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강의 자체가 전공정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강의여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9월에는 후공정 쪽도 할 거예요. 와서 들으세요.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결제하시고. 농담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리포트 띄운 것 중에 네네. 좀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을 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리포트를 썼는데 뭐 저건 일단 언제 혹시 발간한 리포트예요? 이것도 2022년 6월입니다. 22년 6월, 1년 전 거네요. 네, 제가 한 걸 좀 들고 나오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네, 울프 스피드라고 미국 전력 반도체 회사인데 네. 기존의 전력 반도체가 SI 기반 그런 전력 반도체가 뭐 인피니언이나 뭐 ST 마이크로닉스 그런 업체들이 만들었었는데 이 업체가 그거보다 더욱더 고압하고 좀 더 성능에서 향상을 볼 수 있는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지금 시장이 개화하고 있고 뭐 테슬라 차에도 들어가고 친환경 에너지용 뭐 ESS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전압이 크게 가해지는 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고성장하는 산업이고 제가 또 공대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SiC 반도체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 는다고 교수님께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이 산업에 대해서 좀 저- 5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때 50페이지짜리를 이거 관련해서 이제 왜 울프 스피드가 더 기술적 혜자가 좋은가에 대해서 리포트에서 계속 작성을 해놓았고요. 이 리포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이페 검색하면 바로 참고해 주실 수 이거 참고해 그럼 보실 뭐 수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페이지 정말 관심 있으시면은 네. 카페 검색하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한양금융공학회 하이페 카페. HYFE 하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스트롱 바이였는데 지금도 그 주가다. 네,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이 예. 업체가 지금 무리한 증설로 인해서 아, 직격탄을 받고 있어서. 근데 또 IRA 수혜 업체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되게 이런 SiC 전력 반도체를 장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근데 지금도 저 회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또 전력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또 관련주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뭔가 상대 메리트가 더 있어야
미국 주식.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세금도 또 내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메리트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도 시장 점유율도 분명히 그 웨이퍼 단에서는 60%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모듈 같은 것도 지금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1등 기업 사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업체를 토픽으로. 울프스피드가 SiC 기반 전력 반도체 중에서는 1등 기업.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도 혹시 있나요? CFA 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리서치 대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험치를 쌓아서 매년 한 개 정도 이렇게 인덱스로, 이 당시에는 이건 작년에는 KT네요. KT였고 네. 그 재작년에는 제가 참여했을 때는 FNF를 협회에서 줬었습니다. 재작년에.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는 걸 매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 기업들의 구조적인 변화를 좀 예. 잘 설명해주는 리포트를 원해서 이 당시 뭐 KT가 기존에 통신 사업부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AI나 뭐 클라우드 향 매출도 늘고 있고 이런 미디어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걸 좀 주가에 잘 녹여봐라. 리포트를 써보라 하셔서 이걸 작성을 하였고, FNF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테일러메이드라는 골프웨어를 예. 인수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뭐 무산이 됐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기업 가치에 가산이 되고 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런 걸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 기업들은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협회에서 뭔가 찝어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 막 탑픽이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가가 예상이 돼, 그거는 아니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게 결국 이런 기업의 주가와 별개로 이런 대학생들이 투자에 대한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뭐 산업을 보는 능력, 기업을 보는 능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적인 성과보다 정말 그런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을 잘하고 리포트를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것과 별개로 결국은 실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약간 이거의 어떤 간극을 좀 느껴보기도 했어요. 아, 분명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제일 실패했던 투자도 철강 업체를 2021년 여름 넘어갔을 때부터 좀 했었는데 이게 리오프닝이나 뭐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걸 좀 분석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저렴해서 샀었는데 주가상으로는 이제 픽아웃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리포트나 이런 밸류에이션 기법들과 간극이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지만 또 그때도 제가 좀 놓친 부분은 매출 추정을 좀 미래를 정교하게 했으면 이 픽아웃도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대학생이든 누구든 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스터디 나가서 발표할 것들 아니면 자기 스터디 나름의 자료용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종의 매몰 비용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스터디를 했어. 그러면 더 예뻐 보이는 거야. 아, 맞습니다. 더 좋아 보여. 이 회사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막 팔이 안으로 굽어져.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학회원들이나 이제 전에 학회했던 사람들 중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종목 관련해서 얘기도 해보고 맞아요. 내 시각이 편협되지 않은가에 대한 것도 계속 토론을 해서 옆에 있는 김동규하고도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선진장 피터 K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근데 서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서로가 뭐 교차 검증해보고, 김동규 학생은 그래서 본인이 뭐 발굴한 기업들, 그러면 이윤상 학생한테 막 물어보고 해요? 네, 저도 물어보고 이제 윤상이 형이 이제 갖고 있는 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주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여서 멀리 떨어져서 진짜 제가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을 합니다. 야, 스스로가 편협성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 자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좀 원래 철학책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거든요. 네네네.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중에 이제 무지의지라는 게 있어요.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2500년 전인데 근데도 지금까지 회자되는 인물은 소크라테스 한 명이고,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기억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거를 좀 배우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 어려운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크라테스 님이. 근데 굳이 주식 투자하는데 철학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수출 데이터나 숫자만 보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좀 더 합리적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숫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오래 가져가고 진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원칙과 자기의 그런 곤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김동규 학생도 뭐 곤조 투자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봤나 보네요. 그렇죠? 네. 고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네. 근데 주관을 갖되 아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교류로, 혹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혹은
학회에서 같이 뭐 발표를 했거나 한데 정말 잘 됐던 사례 그리고 폭망한 사례 하나씩 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게끔. 성공한 사례로는 21년 초에 백신 막 맞기 시작할 때 미국의 이제 석유 업체들 중에 좀 중소형을 잘 골라서 담으면은 네. 이익이 이제 폭증하는 타이밍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여름 전 드라이빙 시즌 전에 기업들이 좀 매집을 했었는데 리오프닝을 리오프닝에 기대하고. 기대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운도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국제 유가도 폭등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도 본격화돼가지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석유 기업, 네 맞습니다. 뭐 버핏 이런 그- 느낌 나는. 네 맞습니다. 옥시도 한번 샀었습니다. 근데 옥시도 버핏보다 한참 전에 이야, 샀지만 내가 버핏보다 옥시를 먼저 발굴했다. 근데 이제 버핏보다 한참 전에 또 판. 근데 또 이제 실패한 사례가 바로 거기서 직결이 되는 게 예. 저희가 이제 석유에서 바로 석유가 이렇게 좋은데 철강은 얼마나 더 좋겠냐. 심지어 밸류도 싸다라고 이렇게 기업 분석을 진행을 했다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픽아웃을 맞고 다 같이 이제 계좌가 많이 반토막 이렇게 나버려가지고 철강이라면 어느 쪽이요? 동국제강, 국내? 예, 국내 철강사들이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밸류도 막 퍼 2배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면 언제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한 2021년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보다 더 작은 더 하단도 계속 파면서 퍼 2배 내가 돈을 빌려서 이 기업을 사면은 순이익으로 회사를 2년 굴리면은 회사를 살 수 있네. 약간 사이클 기업의 네. 그 PR 오류에 함정에 맞습니다. 빠졌구나. 함정에 빠져서 아,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더 갈 줄 함정 알았는데 파놓고 들어와 저 퍼주야 들어와 하고 있으니까 거기 쏙 들어간 거네. 네, 그 당시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수익률적으로 실패했지만 앞으로 투자를 길게 함에 있어서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첫 투자를 시작을 한 게 가장 많으셨었는데 정말 큰 사이클을 아주 단기간에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그 누구도 겪지 못했던 막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남들은 겪었던 그 사이클을 지금 겪으신 거여서 아마 배움의 질은 훨씬 더 끈끈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 학생은 베스트와 워스트. 저는 최근에 투자를 했던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 베스트예요. 그렇죠. 이건 현재 진행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혀 불안하거나 공포 같은 게 없고 너무 편안하게 이제 주식 호가를 안 보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한 투자여서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엔진 기업도 조선업 슈퍼사이클 온다라는 얘기는 작년에부터 계속 있었는데 조선주 주가는 되게 못 가고 있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었고 HSD 엔진도 상당 기간 횡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최근에 네. 오른 거잖아요. 네. 얼마나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올해 한 5월쯤부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네. 나는 무슨 한 1년 반 갖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안했다 이건 줄 알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지 한 2개월 갖고 있었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그게 마음이 편했다는 게 길게 들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이게 아니라 네. 이제 확실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옆에 2차 전지가 급등하고 반도체나 뭐 다른 업종들이 강하게 가더라도 포모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제가 딱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투자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HSD 엔진의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도 똑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 HSD 엔진 투자를 할 때 정말 제발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하고 비중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적당히 샀는데 그래서 전 떨어졌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정말 떨어져라 할 정도로 확신에 든 종목이었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중 원래 그래요. 비중을 다 못 채우면 날아가고요. 네. 비중 다 채우면은 안 가. 내려가. 나만 그런 것 같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조선업 그래서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것도 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선업은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선박 교체도 해야 되고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수요도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 선사들이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머스크사를 보면 메탄올 엔진 선박을 많이 발주를 넣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가기 위한 초석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속화될 거고 1등 기업이 그렇게 하면 후발 주자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환경 선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과 그리고 그 엔진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좀 안 좋았던 사례, 폭망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안 좋았던 사례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었는데 네. PHN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 자동차 부품 중에 전선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그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 네.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관세를 원래는 안 내다가 몇 년치 관세를 이제 한꺼번에 브라질 정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업이익이 거의 사상 최고치로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가 나와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와, 이거는 엄청난 기회다. 왜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관세이고 어차피 기다리면 그 실적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황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들 주가 흐름도 좋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주가 되돌림은 확실한 구간이다. 급락이 나온 부분은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실적 발표가 다가올 때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거의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하게 담았어요. 실적 발표 전날에. 그래서 살짝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려가지고, 근데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나오고 생각보다 어그러지면서 이제 많은 매물이 나와서 이제 급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손절했어요? 네. 요도 그 많이 잠깐 회자가 됐던 와이어링 하네스, 뭐 전기차 시대가 되면 와이어링 하네스가 얼마나 더 수요가 늘어난다, 막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맞아요. 조금 이제 아픔인 투자. 근데 또 모르죠.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회사들 또 더 턴어라운드 되고 잘 되는 포인트가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혹시 두 분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는 누가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워렌 버핏이 가장 저는 존경을 하는 이유가 가장 오래 투자를 하셨고 네. 지금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꼬꾸라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곤조를 지키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부분이 그래도 그 지속성에서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정말 존경하는 투자자는 제가 인턴을 했던 기업 중에 피모 자산운용이라는 대표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피모, P사? 네, P사인데 네. 중소형사긴 한데, 그분이 이제 매주 저를 기업 같은 걸 주고 분석하고 이 가격은 지금 왜 이렇게 상승이 되었나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주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 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얼만큼 깊이 공부를 해야지 이 남들을 아웃퍼폼할 수 있나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주셔서 그분을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를 이제 투자자는 아니지만 가장 존경을 하고,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라면 이제 저는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거의 주식에 걸었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훨씬 저보다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이제 미래의 워렌 버핏이고 미래의 피터 린치가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을 좀 존경을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 소크라테스부터 20대 친구들까지. 젊은 친구들 보면 그냥 잘한다, 열심히 한다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좀 보완해야 될 거고, 아직은 두 분도 좀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혹시 보이나요? 깨닫나요? 가끔 급발진하는 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 편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만 해도 결국에 부자가 될 것이 보이는데, 가끔씩 이제 너무 좋아 보인다 싶으면 비중을 좀 오버해서 담기도 하고, 항상 그때 잘 벌기도 하지만 부러지는 것도 그럴 때 나오니까, 그럴 때 좀 아직 제가 많이 경험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원래 20대 남성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회전율 제일 높은 게 20대 남성이고, 네. 그래서 수익률도 제일 낮은 게 20대 남성이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면서 하면 또 다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약간 파킹 해놓고 음. 그냥 기다린다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좀 고착화가 되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최근에 약간 수급 장세지 않습니까?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 동교 친구에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묻어놔도 돼. 네. 나 어차피 오래 갖고 있을 거니까 분기 실적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또 한 개 분기 실적 망가지면 요즘 시장에서는 후, 네가 실적이 망가지네니 후 이렇게 되고. 저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시장 장세가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수급에 엄청 또 좌우되고, 쏠림 현상도 아주 극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못 따라가면 뭔가 내가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만나고 있는 투자 한 20년 이상 하신 그 CIO들, 최고 투자 책임자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두 분은 다 금융권으로 취업하실 생각이신 거죠? 꼭 금융권에는 국한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직장도 투자잖아요.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마저 주식을 하게 되면 제 인생이 모두 주식에 몰빵이 된 것 같아서 뭔가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제 더 넓은 세계도 체험해보고 싶고 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찾고 있습니다. 주식만 할 수 있으면. 내 좋다고 개인 생각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시간이 되는. 그리고 일이 재밌는. 제가 시간을 어쨌든 써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그 시간이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저는
진짜 재밌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후회되지 않는 직장을 찾고 싶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전업투자 사무실에서 오라 그러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 전업투자 사무실도 그렇고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에서 20대 대학생 근데 그것도 뭐 주식 동아리 좀 하고 탐방도 다녀보고 리포트도 써본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특히 한 40대 정도만 해도 생각이 많이 굳어버린다. 근데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핫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20대 친구들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각자가 좀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 한마디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칠까요? 저는 제가 투자를 할 기간이 앞으로 7, 80년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만의 제가 뭘 잘하고 어떤 자산군의 강점이 있고를 좀 일찍 파악을 해서 좀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로는 5에서 10% 사이로 지속적으로 먹고 가고 이런 정말 코로나같이 큰 테마가 왔을 때 한 번씩 두세 배씩 수익을 거두면은 뭐 20, 30년 후에는 제가 그때 그 당시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 저도 되게 강조하는 건데 투자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마음 같아서 한 3년 만에 한 100배 자산을 해갖고 그냥 빨리 은퇴하고 싶지만 그게 되냐는 거죠. 70세, 80세, 90세 되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고꾸라지지 않는 걸 목표로.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네. 뭐 이제 금융업계에 취직을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바이사이드 쪽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에 있어서 이런 바이사이드 기관 투자자라는 포지션이 LP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 대리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대리인 입장이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서 뭐 그런 회사들과 동반 성장하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 있고 그런 투자의 숭고함을 아는 그런 기관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윤상 학생이 투자의 숭고함 그리고 김동규 학생 계속 소크라테스. 김동규 학생은 어떤 투자자 되고 싶어요? 저는 요새 느낀 게 투자를 좀 거국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큰 그림을 보고 분기 실적 이런 거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좀 거국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좀 낭만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의 멋이 있는 단순히 수익률이 남보다 좋은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의 멋을 찾아가는 그런 낭만 있는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낭만이라 하면은 이제 낮에 골프 치러 나가고 뭐 그런 것도 해당. 네네. 이제 학교 갈 때 뭐 그럴까요? 화려한 걸 꿈꾸는데 투자하는 과정도 좀 낭만이 있어야 될 때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나중에 한 10년 뒤에라도 이거는 박제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돌려보고 본인들의 이제 초심을 잘 챙기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고 우리는 또 이윤상 학생과 김동규 학생이 또 나중에 얼마나 또 성장해 있는지도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양금융공학회 하이회 네, 맞습니다. 예, 친구들 함께 했고요. HYFE 검색하시면은 다른 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하도 그 독특한 잘못된 이름이어서. 검색어라고 나옵니다. 하이프보이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잘못 검색한 게 아니고. 그래서 HYFE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이 친구들이 과거에 썼던 리포트도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